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다에서 어떤 나침반을 들고 항해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특히 나스닥 기술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아니, 어쩌면 이미 투자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QQQ, QQQM, 그리고 TQQQ ETF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ETF가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불려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바로 수익이겠죠. 하지만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룰 QQQ, QQQM, TQQQ는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스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럼 먼저 이 세 친구의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ETF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해요. 운용사는 인베스코로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각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QQQ는 1999년에 출시된 이 분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ETF이고 거래량도 매우 풍부해서 단기 매매나 트레이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QQQM은 2020년에 새롭게 출시된 후발주자입니다. QQQ와 똑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데 여기서 핵심 차이점이 등장해요. 바로 운용수수료와 가격대입니다. QQQ의 운용수수료가 0.20%인 반면 QQQM은 0.15%로 0.05%포인트 더 저렴합니다.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단기 투자로 볼 때는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게다가 QQQM은 QQQ보다 주당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소액 투자자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동네 슈퍼에서 낱개로 살 수 있는 과자처럼요. 자, 그럼 QQQ와 QQQM, 이 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는 QQQM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저렴한 주당 가격은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액으로 꾸준히 모아가기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죠.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타고 빠르게 사고 파는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QQQ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유동성은 매수와 매도 시 체결 속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마치 서울 시내의 꽉 막힌 도로를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안정적인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끈함을 더한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TQQQ인데요. T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무려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 맞습니다. 3배, 지수가 1% 오르면 TQQQ는 3% 오르고 지수가 1% 내리면 TQQQ는 3% 내리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ETF입니다. TQQQ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급격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짜릿하지만 멀미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QQQ는 투자 경험이 많고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접근해야 하는 말 그대로 고수들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맞는 ETF를 선택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지 아니면 은퇴, 자금 마련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갈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거예요. 둘째, 투자 기간입니다. 1년 미만의 단기 투자라면 QQQ나 TQQQ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5년, 10년 그 이상을 바라본다면 QQQM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위험 감수 수준입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멘탈을 꽉 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 TQQQ도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QQQ나 QQQM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것에 따라가는 투자는 언젠가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수수료는 그 잠자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돈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QQM의 연평균 수익률이 QQQ보다 약간 더 높을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수수료 차이 때문이죠. 10년간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수수료 차이를 반영하면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거예요. 마치 매일 아주 조금씩 물을 주는 나무가 나중에 훨씬 풍성해지는 것처럼요. 결론적으로 미국 기술주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싶다면 QQQM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접근성 좋은 가격은 장기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죠.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척박한 땅에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하듯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환경에서 투자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어떤 ETF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을 반복할 거예요.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죠. 이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강한 멘탈, 단단한 갑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말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QQQM은 기술주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지만 여기에 다른 산업 섹터나 자산 클래스를 추가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원하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QQQ, QQQM, TQQQ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투하는 그날까지 파이팅!